당신이 내 말 똑똑히 들어도 이 집하고 가게 이건 낼 거야. 니들 안 줘. 아니 못 줘. 아버지. 이건 니들 거 아니야. 내가 죽어라 벌어서 힘들게 산 거야. 내가 부부 한 번에 1,500원짜리 팔아가지고 이거 장만한 거야. 왜들 그래 이거? 눈떡도 들이지 마. 돈쯤도 올리지 마. 내가 죽을 때까지 천년이고 만년이고 내가 죽을 때까지 깔고 앉아 죽을 테니까 니들 편한 대로 각자 알아서 살아. 아버지, 지금 그 말 진심이세요? 하! 그래 이 자식아! 그 어느 때보다 더 진심이야! 되냐? 자, 부모님이 세상을 뜨기 전에 유언장을 썼습니다. 내용인 즉슨 자식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불효자에게는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유언장대로 효자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다음부터입니다. 불효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소송을 걸었고요. 유산에서 나를 제외한다니 이건 말이 안 된다. 내 거 달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법정보다 뜨거운 변호사들의 토론 변대변에서 오늘 이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뜨거운 토론을 펼치실 황민호, 이지욱 두 분 변호사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사전에 우리 황민호 변호사께는 그 효자, 부모님 모시고 살았던 효자 변호를 맡겼고요. 이지욱 변호사께는 악역을 좀 맡겼습니다. 예, 불효자 변호를 맡겼는데 뭐 두 분의 개인적인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음을 밝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상속 뭐 관련해 가지고 이게 뭐 의뢰가 많이 들어오겠어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상황 짚어주시겠어요? 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삼남매가 상속 분쟁에 휩싸인 사건입니다. 네. 모친은 오래전에 사망했고 홀로 남은 부친을 막내 아들과 며느리가 모시고 살았는데요. 아, 네. 어느 날 부친도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1년간의 투병 끝에 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도 이 막내 아들 부부가 치렀고요. 네. 부친은 막내 아들 내외가 고마워서 생전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네. 막내 아들에게 증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른 지 3년이 지난 시점에 네네. 갑자기 큰아들이 찾아와서 막내 아들을 상대로 내 상속분인 유류분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했는데 네. 유류분 이게 좀 생소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 우리 법은 네. 모든 자녀에게 일정한 상속분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중에 유류분이라 하는 거는 네.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또 다른 네. 상속인을 위해서 반드시 남겨둬야 할 몫을 말하는 거고요. 음. 이 사건에 있어서 큰아들은 네. 법이 정한 바의 몫, 그중에 네. n분의 1을 달라고 동생에게 요구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쟁점이 나타납니다. 뻔뻔한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법은 냉정했어. 당연히 이 아들 내놔놓고 진짜 큰아들인데 요새 법은 모시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 이게. 뭐 불효자도 일단은 자식이니까 줘야겠죠.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마지가 남보다 보다가 돌아간 뒤에 와가지고 지금 맞으라고 재산 차지하면 안 되지요. 불효자식한테는 그 재산 주지 말라는 법을 그렇게.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나 몰라라 외면했던 불효자에게 유산을 줘야 되느냐? 아니다. 자식 노릇 못한 못된 자식한테는 줄 필요 없다. 이게 첫 번째 쟁점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 유류분 제도가 생긴 게 1970년대경입니다. 네. 당시에는 부모가 뭐 장손이니 또는 장자니 오래 전에 생겼네요. 그렇죠. 네. 장손이 장자니 하면서 유산을 몰아줬었습니다. 가족을 지킨다는 논리였고 네. 또 제사를 주재한다는 뭐 내용도 있다 보니까 뭐 이에 따라서 둘째나 셋째, 딸이나 또 차남 등은 뭐 한 푼 더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었습니다. 네네네. 그 시절에는 많이 그랬었죠. 예, 그래서 네. 그런 일을 막고자 그리고 다른 자녀들도 또 딸린 가족도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게 유류분 제도입니다. 네. 예,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유류분 제도의 취지가 네. 요즘에는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는 팽개치고 네. 부모에게 무슨 짓을 하더라도 마치 재산을 맡겨둔 것처럼 유산에 무조건 권리가 있다? 그 재산을 누가 만들었죠? 예, 그러게 불효자에게 유산을 줘야 한다는 거는 네. 부모의 뜻에도 반할 뿐더러 네. 사회 일반의 정의관념이나 형평성에 비추어 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뭐 외국의 경우에는 그래서 젊은 시절 뭐 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네. 미리부터 유언장을 만들어 두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죽음을 목전에 둔 경우에만 유언장을 쓰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네. 또 살다 보면은 뭐 본처가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또는 배다른 형제가 있거나 또는 마지막에 함께 부모님을 모신 또 그중에 한 분만 모신 자녀들에게 재산이 다 일방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럼 나머지 자녀들에게는 한 푼도 상속이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소외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차남이냐 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리고 또 요즘같이 재혼이 이루어지는 경우 더더욱이나 상속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유류분 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뭐 상속에서 소외되는 자녀들이 없도록 보장을 해야 된다는 취지인 겁니다. 네. 예, 방금 외국과 비교하셨는데요. 네.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유류분 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차이점이 우리나라에서 이 유류분을 모두 인정해 줍니다만 다른 나라에서는 미성년자나 네.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자식들이 상속받을 때쯤에는 대부분 경제적 능력을 갖출 정도로 연령이 높아졌거든요. 네.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일률적으로 유류분을 보장하는 제도는 그야말로 옛날 사회, 옛날 기준으로 네. 판단하는 것이고 이제는 망인의 의사가 담긴 유언을 좀 더 존중하는 쪽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자, 장남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3년 만에 나타나서 뒤늦게 유산을 떼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들의 뜨거운 공방 변대변 두 번째 쟁점 보시겠습니다. 사실 법이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면 법대로 공소시효가 없이 재산 상속이니까 공소시효 없이 상속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일단 지금 현행법상에는 공소시효가 없는 거니까 큰아들한테는 문제가 될 게 없는 것 같고 그 법은 좀 앞으로도 논의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공소시효가 없다는 거는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법에는 다 시효라는 게 있는데 왜 정리에는 공소시효가 없는가 그건 나도 처음 듣는 소리인데 시효가 있어야지 그 자, 유류분도 청구 시효가 있다, 아니다,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하나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공소시효라고 말했는데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소멸시효라고 보는 게 소멸시효가 맞고요. 맞겠네요. 예. 네네. 그래서 우리 민법 1117조에 시효를 네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소멸시효와 장기 소멸시효를 구분을 하고 있고요. 상속 개시 실치, 그러니까는 사망이 발생한 날로부터 그리고 또 유류분의 침해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네. 소를 제기할 수 있고요. 또는 뭐 이러한 사실 몰랐다고 하더라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를 해야 됩니다. 네, 방금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유류분 청구는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기에 상속 관계를 확정 짓고자 법은 1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 사건에서 장남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년이 지나서야 네.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권은 당연히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봐야 하고요. 이와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 유류분 제도가 심지어 네.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유언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산을 둘러싼 공방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뇌경색이 걸렸으니까 아무래도 인지적으로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재산을 한다고 정리한다고 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뇌경색이시다 보면 인지 능력 자체도 많이 떨어지실 거고 그 옆에서 부양하고 있던 그냥 막내 아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냥 너 다 가져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뇌경색 걔가 쓰러져도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아니 3년 뒤에 나타나가지고 그걸 주장을 하면 뭐하노 그건 이때까지 있다가 앉아서 나타나 그러면 안 되지 그래 그래 하여튼 모신 것이 중요한 거지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아버님은 화가 좀 나셨습니다. 예. 이 세 번째 쟁점은 투병 중에 자신의 재산인 아파트를 자신을 돌봐준 아들에게, 막내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아버지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지 1년 동안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죠. 자, 이 상황은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큰아들 입장입니다. 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아버님께서 뇌경색을 앓고 계셨는데요. 네. 이제 뇌경색의 일반적 증상으로 어지러움, 마비, 뭐 언어장애, 의식불명, 시야장애 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단편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복합적으로 나타나겠다 하면은 거동조차도 불편한 경우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 거동조차 불편한 상황에서 아버님께서 네. 유일하게 자신을 돌보고 있는 막내 아들에게 한 증여가 과연 정상적인 사고로서 자유로운 의사로서 한 것일까 네.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병이 그렇듯이 뇌경색도 네. 정도에 따라서 증상이 다릅니다. 천차만별이겠죠. 네, 아버지는 비교적 경미한 뇌경색 상태였고요. 네. 사망 직전 며칠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뇌경색 판정을 받고 1년 동안 열심히 운동도 하셨고 네. 재활 의지도 보이셨습니다. 의사 판단 능력이나 결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막내 아들에게 증여할 당시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상적으로 증여 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이고요. 네. 따라서 증여를 무효라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없습니다. 두 분 양쪽 입장에서 치열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자, 최후 변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큰아들의 입장에서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네. 큰아들 또한 사실은 아버님을 부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개인적인 말할 수 없는 사정으로 네. 그 아버님 찾아뵙지 못하던 사이에 그 아버님의 유일한 재산을 막내 아들이 생전에 증여받아갔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이 증여 부분이 과연 아버님의 진실한 의사였는지 네. 또는 막내 아들이 아버님을 속여서 받은 것이 아닌지 네. 또는 막내 아들이 그것을 임의로 위조를 해서 받은 것이 아닌지조차도 사실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네. 따라서 이와 같이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은 결코 부당한 청구가 아니고 법정 상속분을 예상했던 큰아들에게 네. 예, 그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장치에 따라서 그 권리를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는 이 아버지가 평생을 모아놓은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아파트를 세 자녀 중에서 왜 막내 아들에게만 증여를 했을까요? 막내 아들과 며느리가 아버지를 극진히 부양하고 모셨기 때문에 네. 아버지가 준 것이겠죠. 장남은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투병하실 때 병문안은커녕 치료비 한 푼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사망하고 3년이 지나서 네. 막내 동생에게 유류분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돌아가신 부친의 뜻을 생각해서라도 네. 장남에게는 단 한 푼의 상속재산도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안타깝게도 법원 판결이 났습니까? 1심 법원은 네. 장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나왔나요? 유류분 제도가 명문화되어 있는 이상은 네. 법원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판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네. 이런 불합리한 결론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유류분 제도는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유류분 제도를 조금 정리를 하면 이 변호사님, 예. 이게 유언장에 내 전 재산을 막내에게 주겠다라고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에도 네.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에 네. 맏아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에 그 나머지를 받아갈 수 있나요? 어느 정도를 받아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정 상속분의 이제 아들이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까지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이런 경우에 지금 만약에 자녀가 둘이었다고 하면은 2분의 1씩의 2분의 1, 4분의 1을 받아갈 수 있는 것이었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언장을 아무리 써도 이게 자식이 가져가는 걸 막을 수는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아마 이해 못하신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네. 했습니다. 예, 참 부모 자식 간의 정을 문서로 보장할 수는 없겠지요. 참 쓸쓸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